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강 위생관리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생학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개선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환경위생전문위원회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환경위생이란 인간의 신체 발육과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환경 요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생관리란 즉 환경위생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생관리는 환경위생을 관리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 여러 가지 환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적 환경은 크게 물리화학적 환경과 생물학적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리화학적 환경에는 공기, 토양, 빛, 물, 소리 등이 있으며 생물학적 환경이란 설치류, 모기, 파리 등 비위생 곤충 등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환경은 역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위적 환경의 범주에는 의복, 식생활, 주거시설 등이 있으며 의미 그대로의 사회적 환경으로는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기후 위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의 3대 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대 요소를 포함한 기압, 강우, 강설, 복사량, 일조량, 구름 등을 기후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의 분포와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해당하는 위도, 고도, 지형, 해류, 수륙 분포 등을 기후 인자라고 합니다. 주거는 비바람을 막고 주야의 생활 변화를 보존하는 장소로서 가옥에는 위생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가옥은 자연의 기후, 기상과 그 변화, 미지, 곤충, 세균 등의 위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의 약 60에서 65%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있어서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인에 있어서는 약 40%가 세포내액으로 존재하며 20%는 조직액으로 5%는 혈액 내에 있습니다. 신체 각부 조직의 수분 함유도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인체의 수분이 10%가량 상실될 경우 몸에 이상이 오고 20에서 22%가량 상실될 경우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절식은 60일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절수의 경우는 2일 만에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물에게 있어 물은 필수적이며 생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물은 생물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사람의 경우 음식이나 물을 마시지 않고도 며칠 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없이는 단 5분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호흡을 통해 1분 동안 약 18회가량 허파로 공기의 흡입과 배출을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 혈액은 산소를 공급받고 세포 호흡 활동의 결과 생성된 탄산가스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원활한 기체 교환이 이루어져야 생명 활동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심각한 대기 오염은 지구상의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각종 질병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 사체로 인한 질병 감염 방지 및 위생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사체의 염습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체에 의해 전파될 수 있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위험성은 크게 4가지 대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장애업 종사자는 화학적 및 생물학적 인자에 의해 감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탄올, 페놀, 크레졸 등을 솜에 묻혀 반려동물 시신을 닦거나 혹은 자신의 피부에 묻은 혈액이나 체액을 닦을 때 위험 인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화학물질에 의한 노출은 주로 피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생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제를 사용하게 되면 단시간에 많은 양의 소독제가 피부를 통하여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건강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유가족 및 조문객들도 위험성이 높습니다. 화학적 인자보다는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나 조문객이 반려동물 사체와 접촉할 경우 생물학적 인자에 의해 장례 종사자와 함께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장례 종사자의 위생 문제가 장례 종사자의 가족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염습 시 위험 인자가 몸에 묻거나
염습 시 입은 가운이나 옷, 신발 등의 물건에 묻은 생물학적 인자가 장례업 종사자의 가정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체 처리 시 발생한 폐기물의 비위생적 관리에 의해 일반 대중 또한 병원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례 관련 종사자들은 위생적인 시신 처리를 위해 주의해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장례 관련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반려동물 사체를 감염증으로서 취급할 필요가 있으며 접촉할 경우 위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례 관련 종사자는 반려동물의 사체의 감염증 유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입수하여야 감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감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체는 감염원과의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마스크와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합니다. 마스크는 공기 감염에 유효하며 사체에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 외 보이지 않는 부위나 손가락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겹쳐 이용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체의 소독, 청결, 사체의 위생 보건이 공중위생상 요구되는 기본이며 위생 처리를 하는 것이 감염원을 차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말균에 대해서는 양성 비누로 세척한 후 2% 크레졸 용액으로 1분 이상 흐르는 물에서 세척한 후 손을 닦아서 건조하며 사체의 혈액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서 충분히 세척한 후 오염물을 글루타르 알데히드 용액에서 1분 이상 소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감염병 중에서 동물이 사람에 전파하는 감염병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고시되었습니다. 그 예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병, 광견병, 조류 인플루엔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변종 크로이츠펠드 야콥병, 큐열, 결핵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3강 위생관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